그 물건의 가격표 손 떼면 다시 사라져버려. 사라지는 건 물건이 아니야. 그 물건의 이름이야. 다락방 이야기 시작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연아, 두식, 윤사또 만득이 있다. 연아와 두식은 남매다. 만득은 장터 짐꾼이다. 윤사또는 고을을 쥐고 밤장터를 닫으려 한다. 사라진 물건이 밤에만 돌아오고 규칙을 어기면 물건보다 기록이 먼저 비는 일이 벌어진다. 연아는 그 규칙을 찾아 사람들의 이름을 지키려 한다. 두식은 누나를 돕고 만득은 길을 알려준다. 윤사또는 끝까지 한 물건을 손에 넣으려 한다. 어느 비 내린 장터 끝자락에 분실표를 맡아두는 연아가 있었다. 30대인 연아는 손이 꼼꼼하지만 가진 것이 없어서 이곳을 떠나지 못했다. 연아는 장터 끝 작은 처마 밑에 앉아 있었다. 비가 그치면 손님이 늘고 비가 오면 소문이 늘었다. 연아는 젖은 손을 치마에 닫고 나무 상자를 끌어당겼다. 연아는 상자 옆에 작은 돌멩이 3개를 놓아두었다. 하루에 3번 꼭 확인하겠다는 자기 약속이었다. 장터 끝에서는 늘 잃어버린 사람들의 한숨이 모였다. 연아는 그 한숨을 외면하지 못했다. 연아는 상자 뚜껑을 열었다. 종이들이 축축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연아는 한 장씩 떼어냈다. 장터 사람들의 글씨가 제각각이었다. 연아는 종이를 넘길 때마다 잃은 물건과 잃은 마음을 같이 떠올렸다. 어제는 소뚜껑이 사라졌고 그제는 아이 신발이 사라졌다. 사라진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주인의 얼굴이 흐려지는 일이었다. 연아는 기억만은 남겨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연아의 남동생 두식이 뛰어왔다. 두식은 눈치를 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멀리 관아 쪽 등불이 움직이고 있었다. 누나, 오늘은 진짜야. 돌아온 게 있어. 손부터 닦아. 젖은 손으로 만지면 더 엉킨다. 두식은 꾸러미를 살짝 내밀었다. 연아는 받지 않고 매듭부터 봤다. 매듭이 너무 새 것 같았다. 연아는 시선을 옆으로 돌렸다. 바닥에 떨어진 작은 종이가 바람에 들썩였다. 연아는 그 종이를 주워 꾸러미 옆에 놓았다. 그때 꾸러미에서 찬 기운이 올라왔다. 두식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연아는 꾸러미를 다시 품에 당겼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몸으로 가렸다. 그리고 속으로 한 번 더 되뇌었다. 사라진 물건값 규칙 하나. 연아는 종이를 들어 등불에 비쳤다. 그 종이는 가격표였다. 글씨 아래에 아주 얇은 자국이 숨어 있었다. 연아는 숨을 삼켰다. 이건 그냥 돈 이야기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이름이 여기로 묶여 있는 느낌이었다. 연아는 손을 펴서 자기 송금도 바라봤다. 송금은 지워지지 않는데 이름은 지워질 수 있다는 게 이상했다. 연아는 어릴 적에 들은 이야기 하나를 떠올렸다. 우물물로 맹세하면 글씨가 오래 남는다는 이야기였다. 연아는 그 말이 허튼 소문이 아니기를 바랐다. 연아는 두식에게 고개로만 조심이라고 알렸다. 분실표 상자 안쪽에 같은 모양의 물자국이 남아 있었다. 왜 같은 물자국이 상자와 종이에 함께 찍혀 있을까? 어느 젖은 창고 앞에 연아가 멈춰섰다. 윤사또 쪽 사람이 오늘 밤 단속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연아는 창고 문으로 바로 가지 않았다. 먼저 담장 그림자를 따라 걸었다. 발자국 소리를 숨기려고 무릉덩이를 피해 밟았다. 비가 얇게 그친 틈이라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그 소리만큼은 숨길 수 없었다. 두식은 뒤에서 숨을 삼켰다. 만득이 골목 끝에서 손을 들어 보였다. 만득은 말 대신 2번 손가락을 접었다. 지금은 멈춰라는 뜻이었다. 지금 들어가면 들킨다. 그러니 더 빨리 봐야 해. 연아는 문고리를 잡기 전에 바닥을 살폈다.
문틈 아래 종이 조각이 젖어붙어 있었다. 연하는 손끝으로 조각을 떼어냈다. 그리고 옷자락으로 살짝 닦았다. 종이 가장자리가 유난히 단단했다. 조각에는 줄이 그어져 있었다. 장부처럼 칸이 나뉜 모양이었다. 가장자리에 붉은 자국이 흐릿했다. 연하는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다. 젖은 냄새가 아니라 오래된 잉크 냄새였다. 연하는 조각을 한번 접었다 폈다. 붉은 자국이 접힌 선을 따라 번지는 듯했다. 연하는 조각을 접어 품에 넣었다. 그 다음에야 문을 바라봤다. 자물쇠 매듭이 새로 바뀌어 있었다. 꾸러미 매듭과 꼬임이 비슷했다. 연하는 그 꼬임을 손가락으로 따라갔다. 속으로 생각했다. 같은 손이다. 연하는 장터에서 자주 보던 매듭을 떠올렸다. 짐꾼들이 쓰는 매듭도 생선 장수가 쓰는 매듭도 아니었다. 관아에서만 쓰는 매듭이었다. 그래서 더 이상했다. 관아의 매듭이 왜 장터에 이른 물건에 붙어 있을까? 연하는 손끝이 떨리는 걸 억눌렀다.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났다. 연하는 두식을 담장 뒤로 끌어당겼다. 만득은 빈 자루를 들고 앞을 가로막았다. 사람 그림자가 지나가고 등불이 멀어졌다. 연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연하는 두식의 손을 한번 꼭 쥐었다. 두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이 떨렸다. 연하는 괜찮다는 말 대신 조용히 길만 가리켰다. 장부 조각의 붉은 자국이 꾸러미 종이 끝과 같은 자리에 있었다. 그 자국은 왜 한 곳에만 찍혀 있을까? 어느 등불이 길게 늘어선 골목 끝에 만득이 서 있었다. 밤장터로 이어지는 길은 늘 사람 소리가 줄어드는 곳이었다. 만득은 손짓으로만 안내했다. 연하는 꾸러미를 품에 안고 따라섰다. 두식은 주머니 속 조각을 꽉 쥐었다. 걸음이 빨라질수록 숨이 얕아졌다. 연하는 두식의 손을 살짝 눌러 마음을 가라앉혔다. 연하는 일부러 발걸음을 맞춰 느리게 걸었다. 급해질수록 실수가 늘기 때문이다. 만득은 뒤돌아보지 않고 손끝으로만 조용히라고 다시 알렸다. 여기가 그 길이야? 말을 줄여. 여기선 약속도 새나가. 연하는 걸음을 멈추고 종이를 펼쳤다. 등불 아래서 접힌 자국이 선명해졌다. 3번 접힌 모양이었다. 연하는 장부 조각을 꺼내 겹쳐보았다. 자국이 딱 맞았다. 연하는 그 모양을 손가락으로 그렸다. 손끝이 차가워져도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꾸러미를 들어보니 손끝이 차가웠다. 연하는 두식 손에 종이를 쥐어주었다. 차가움이 조금 누그러졌다. 연하는 그걸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 생각했다. 붙잡는 건 물건이 아니라 약속이다. 그때 골목벽에 작은 글씨가 보였다. 비에 씻겨 흐려진 글씨였다. 3번이라는 말만 또렷했다. 연하는 등을 굽혀 가까이 봤다. 글씨 옆에 동그란 물자국도 남아 있었다. 연하는 손바닥을 펴 물자국 크기를 재보았다. 상자 속 물자국과 비슷했다. 골목벽에 흐린 글씨에 3번이 남아 있었다. 3번 접는 모양은 어디서 시작된 규칙일까? 어느 관아 앞마당에 북이 울리고 장터 길목이 막혔다. 단속이 오늘 밤으로 당겨졌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등불 든 사람들이 줄을 세웠다. 사람들은 바구니를 품고 뒤로 물러섰다. 연하는 만득 뒤로 몸을 낮췄다. 두식은 꾸러미를 더 꽉 잡았다. 비가 그친 자리에서 물비린내가 올라왔다.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맞추지 않았다. 말을 하면 표정이 들킬까 봐서였다. 연하는 사람들의 그 침묵이 더 무섭게 느껴졌다. 시장 문 닫아라. 허튼 물건은 다 걷어간다. 이건 주인에게 돌릴 물건입니다. 윤사또가 앞으로 나왔다.
윤사또는 꾸러미의 종이를 똑바로 바라봤다. 연하는 그 시선이 끝부분을 따라가는 걸 봤다. 윤사또는 손을 뻗었다. 연하는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연하는 말을 길게 하지 않았다. 사람들 시선이 몰리는 게 위험했다. 연하는 꾸러미를 더 깊이 끌어안았다. 그리고 속으로 다시 외웠다. 사라진 물건값 규칙 하나. 그때 두식이 주머니에서 분실표 한 장을 꺼냈다. 윤사또 사람의 눈이 그쪽으로 쏠렸다. 연하는 그 틈에 매듭을 가렸다. 매듭 끝 끈이 관아 끈과 같은 빛이었다. 연하는 윤사또 얼굴을 똑바로 봤다. 윤사또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윤사또 사람 하나가 앞으로 나와 꾸러미를 가리켰다. 원님께 바칠 물건이다. 연하는 고개를 저었다. 바칠 건 물건이 아니라 빼앗아간 몫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숨 들이켜는 소리가 났다. 끈빛이 관아 물건의 끈과 같았다. 관아의 끈이 왜 장터 꾸러미에 묶여 있을까? 어느 촛불 하나 켠 작은 방에서 연하가 숨을 골랐다. 규칙을 시험하지 않으면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연하는 책상 위 장터 기록장을 펼쳤다. 그 옆에 꾸러미를 놓았다. 그리고 종이표를 접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바람이 들어와 촛불이 흔들렸다. 만득은 문 쪽을 지키며 귀를 기울였다. 밖에서는 멀리 북소리가 또 울렸다. 연하는 촛불을 손바닥으로 잠깐 가렸다. 빛이 새어나가면 눈에 띌까 봐서였다. 두식은 마른 침을 삼켰다. 두식은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어들였다. 누나, 진짜로 없어지면? 지금 안 보면 더 큰 게 사라져. 연하는 등불을 가까이 가져왔다. 종이 글씨가 천천히 흐려졌다. 연하는 눈을 떼지 않았다. 그때 기록장 한 줄이 희미해졌다. 그리고 하얗게 비었다. 연하는 손바닥이 식는 걸 느꼈다. 연하는 손가락으로 그 줄을 문질렀다. 먹이 번진 것도 아니었다. 처음부터 없던 줄처럼 비어 있었다. 연하는 숨이 막혔다. 사람 이름이 적혀 있던 자리였다. 연하는 그 이름을 입으로 말하지 않았다. 말하는 순간 더 사라질 것 같았다. 연하는 예전에 아버지가 하던 말을 떠올렸다. 이름은 사람의 집이다. 집이 무너지면 사람도 길을 잃는다. 연하는 그 생각에 등을 곧게 폈다. 연하는 기록장 다음 장을 넘기지 않았다. 대신 창고에서 주운 조각을 꺼냈다. 조각 칸에도 같은 줄이 있었다. 연하는 줄의 끝을 맞췄다. 붉은 자국이 바로 그 끝에 찍혀 있었다. 연하는 조각을 품에서 뺀 채 잠깐 멍하니 있었다. 그리고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길은 우물로 이어질 것 같았다. 기록장에 있던 한 사람 이름이 하얗게 비어 있었다. 만약 이름이 계속 비면 장터는 어떻게 굴러가게 될까? 어느 우물가에 새벽 안개가 낮게 깔렸다. 연하는 동그란 물자국이 우물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연하는 우물물을 손바닥에 떠올렸다. 종이 끝을 살짝 적셨다. 그러자 흐릿하던 글씨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값이 아닌 얇은 글씨가 더 올라왔다. 물방울이 떨어지며 작은 원을 만들었다. 연하는 그 원을 보며 물자국의 모양을 다시 확인했다. 두식이 숨을 죽였다. 만득은 한 걸음 물러섰다. 멀리서 닭 울음이 들렸다. 새벽이 가까웠다. 연하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다. 별이 흐릿해지고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연하는 손에 든 종이를 더 단단히 잡았다. 누나, 글씨가 바뀌어. 읽어봐. 겁주는 말이 아니다. 연하는 글씨를 또박또박 읽었다. 돌려주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려면 3번 접어 매듭을 지으라고 했다. 연하는 무릎 위에 종이를 올렸다. 손끝으로 자국을 따라 접는 모양을 그렸다. 연하는 접는 순서를 마음속으로 세웠다.
첫 번째는 모서리를 안쪽으로 숨기는 접기였다. 두 번째는 약속을 묶는 접기였다. 세 번째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않는 접기였다. 연하는 3번을 다 접고도 손을 놓지 않았다. 손을 놓는 순간 마음도 풀릴까 봐서였다. 연하는 붉은 자국을 떠올렸다. 약속을 어긴 나를 찍어둔 표시였다. 연하는 장부 조각에 칸을 세웠다. 장터 몫이 비어있는 칸이 있었다. 연하는 그 칸을 손가락으로 눌렀다. 속으로 생각했다. 빼앗은 건 물건이 아니라 몫이다. 그 몫을 되돌리면 이름도 같이 돌아올지 모른다. 연하는 조각들을 다시 세어봤다. 비어있는 칸은 하나가 아니었다. 연하는 작은 한숨을 삼켰다. 돌려야 할 게 많다는 뜻이었다. 우물물에 닿자 숨은 글씨가 또렷해졌다. 그 약속은 누구에게 무엇을 돌리겠다는 말일까? 어느 장터 한복판에 사람들이 둥글게 섰다. 윤사또가 꾸러미를 관하로 가져가려 했기 때문이다. 연하는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두식은 연하 옆에 붙었다. 만득은 사람들 사이로 돌아 길목을 넓혔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누군가는 아이 손을 꼭 잡았다. 누군가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손을 모았다. 장터 사람들은 욕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으로만 돌려줘라고 말했다. 연하는 그 눈을 보고 힘이 났다. 그 물건은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은 원님이 정한다. 연하는 품에서 장부 조각을 꺼냈다. 연하는 두 번째 조각을 꺼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각까지 꺼냈다. 세 조각이 맞물리며 한 줄이 완성됐다. 연하는 그 줄을 손바닥으로 가렸다가 천천히 펼쳐 보였다. 바람이 불자 종이가 살짝 떨렸다. 그 줄에는 장터 몫이 적혀 있었다. 비어있던 칸이 하나 더 있었다. 연하는 그 칸을 가리켰다. 윤사또 얼굴이 굳었다. 연하는 흔들리지 않았다. 연하는 주변 사람들의 손을 봤다. 누군가는 손바닥에 굳은 살이 가득했다. 누군가는 손톱 밑에 흙이 남아 있었다. 그 손들이 모여 장터를 지탱하고 있었다. 연하는 그 손들 앞에서 더는 고개를 숙일 수 없었다. 연하는 꾸러미에 달린 종이를 들어보였다. 그 종이는 가격표였다. 끝에 물자국 자리와 붉은 자국 자리가 맞아떨어졌다. 연하는 종이 끝을 우물물에 살짝 적셨다. 숨은 글씨가 올라왔다. 연하는 그 글씨를 사람들 앞에서 읽었다. 돌려주겠다는 약속이었다. 사람들의 눈이 윤사또를 스쳤다. 윤사또는 입술만 꾹 다물었다. 윤사또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그 뒤에 사람들도 따라 물러섰다. 말이 줄자 장터가 다시 장터처럼 숨을 쉬었다. 연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로 했다. 완성된 한 줄 옆에 비어있는 칸이 하나 남아 있었다. 그 빈칸을 채우려면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할까? 어느 안개 거친 새벽 장터에 햇빛이 내려앉았다. 해가 더 오르기 전에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하는 우물가로 다시 갔다. 종이 끝을 다시 적셨다. 그리고 3번 접었다. 매듭을 지었다. 두식은 꾸러미를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 만득은 길을 비켜 사람들을 조용히 모았다. 밤장터의 어둠이 걷히는 때였다. 연하는 손끝에 차가움이 풀리는 걸 느꼈다. 두식도 어깨 힘을 조금 뺐다. 만득은 사람들 사이를 돌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크게 웃지 않았지만 공기는 한결 가벼웠다. 연하는 노인 앞에 꾸러미를 놓았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끈을 만졌다. 눈가가 젖었다. 노인은 한참 말을 못했다. 이 매듭 내가 묶던 매듭이구나. 약속이 적혀 있어요. 이제 돌아가요. 노인은 꾸러미를 품에 안았다. 연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연하는 종이 끝에 빈칸을 보았다. 돌려준 사람 이름을 적는 자리였다. 연하는 붓을 들었다.
연하는 잠깐 망설였다. 가난한 마음이 발목을 잡았다. 그래도 연하는 붓끝을 내려 자기 이름을 적었다. 그 순간 기록장에서 비던 줄이 다시 살아났다. 연하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조용히 웃었다. 연하는 노인에게 물었다. 이름을 다시 적어도 괜찮겠지요? 노인은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연하는 마음속에서 무너졌던 집이 다시 세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윤사또는 말없이 돌아섰다. 윤사또는 마지막에 한 번 뒤를 돌아봤다. 연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윤사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돌렸다. 사람들은 조용히 길을 열었다. 누군가는 노인의 등에 손을 얹어 주었다. 만득은 작은 웃음을 흘렸다. 연하는 속으로 말했다. 사라진 물건갑 규칙 하나. 종이 끝에 빈칸이 마침내 채워졌다. 빈칸이 채워진 뒤 장터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부터 달라질까? 오늘 이야기는 사라진 물건 시장 이야기였다. 값보다 먼저 적혀야 하는 건 약속이었다. 약속을 지키면 이름도 기록도 다시 돌아왔다. 남의 것을 돌려주는 일은 내 마음도 같이 바로 세운다. 그래서 규칙은 겁주려고 있는 게 아니라 지키라고 있는 거다. 오늘 연하가 배운 것도 그거였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혼자 강한 게 아니라 함께 강해진다. 장터에 작은 손들이 모이면 큰 권력도 잠깐 멈춘다. 그래서 연하는 내일도 그 자리에 앉을 것이다. 비가 오면 비를 닦고 바람이 불면 종이를 눌러둘 것이다.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기억이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은 꼭 돌려주고 싶은 게 있나? 돌려주지 못해 마음에 남은 말이 있나? 오늘부터라도 작은 약속 하나를 지켜볼 생각이 있나? 그 약속이 내 이름을 지켜줄지도 모른다. 오늘 꼭.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이름이 적힌 뒤 장터가 어떤 길로 바뀌는지 들려주겠다.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면 더욱 좋은